이번 강의에서는 어떻게 맵을 만들고 마디를 추가하고 작업하기 위해서 공유 맵으로 전환하고 다양한 형태의 기능을 가진 맵으로 변환을 하고 프레젠테이션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맵을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파일에 새 마인드맵에 가서 이러한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제목을 입력하고 작업 맵이라고 할까요? 작업 맵. 그 다음 맵 스타일은 마인드맵으로 해서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작업 맵이 만들어졌고요. 이 맵에서 여러분들이 다양한 작업들을 수행할 수가 있겠죠. 자, 작업 맵 그렇고 제가 이제 교환 맵은 또 따로 열어놓은 것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휴대폰을 공유해 가지고 휴대폰 화면을 같이 공유하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우리가 작업을 한 상태에서 노드를 이제 추가를 할 수가 있겠죠. 노드를 추가하고 싶을 때는 대상 마디 선택하면 이제 빨간색 테두리가 생기고요. 이 빨간색 테두리에 대해서 자식마디를 선택하게 되면 자식마디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끝날 때는 엔터를 치면 되겠고요. 이것을 형제마디를 하고 싶을 때는 이 빨간색으로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형제마디를 입력할 수 있겠죠. 엔터 이렇게 치고요. 여러분들 여러 개의 줄을 입력하고 싶을 경우에는 역시 여기에 이제 형제마디하고 입력을 할 때 여러 개의 마디를 이렇게 하고 줄바꿈을 할 때는 엔터를 치면은 텍스트 모드에서 나오게 되므로 Shift 엔터를 치면은 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Shift 엔터를 치고 111, Shift 엔터 222 마지막으로 나오고 싶을 때 이제 엔터를 치면 되겠죠. 이와 같이 이제 여러 줄 입력이 이런 방식으로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마디를 만든 다음에는 이렇게 마디를 만들 때 여러분들이 아래에 마디를 선택하고 나오는 메뉴들을 이용해서 자식마디, 현대마디를 추가할 수도 있겠으나 저 같으면 단축 키를 설정을 해서 이런 식으로 탭 키를 누르면 자식마디들이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그냥 엔터 키를 누르면 형제마디들이 만들어지는 이런 성질들을 이용할 수가 있죠. 나중에 만들어진 마디들은 이렇게 끌어서 드래그해서 다른 마디의 아래에 갖다가 릴리즈해서 붙여놓을 수 있거나 또는 끌어서 왼쪽으로 가서 작업 맵의 왼쪽에 이렇게 릴리즈해서 붙여놓거나 이런 식으로 선택하고 끌어서 이렇게 우측, 위측 이런 식으로 색깔이 변할 때 놓게 되면은 변하는 내용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마디를 쉽게 여러분들이 움직이는 것이 가능하고요. 이런 다양한 마디를 만든 상태에서 아까 새로운 마디 만드는 것에 대한 추가 설명을 하자면요. 이렇게 만들어진 마디를 가지고 선택을 하고 이걸 형제마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형제마디를 그냥 분리를 해서 새로운 마디를 마인드맵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래 보시면은 선택된 상태에서 세맵 분리라고 있죠. 세맵 분리를 선택하시게 되면 형제마디 아래의 내용이 완전히 새로운 마디로 맵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 형제마디라는 이름으로요. 적용하게 되면은 그쵸, 내용이 없어졌습니다. 내용이 없어졌는데 여기 있는 링크를 클릭을 해서 가시게 되면은 아까 그 형제마디의 아래에 있는 부분으로 새로운 마디들이 새로운 맵으로 형제마디라는 마디 맵으로 만들어진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죠. 그래서 아까 설명드렸을 때 요 밑에 있는 separate 노드를 갖다 분리해서 새로운 마디로 마인드맵으로도 만들 수 있다는 얘기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 단축키 아까 설명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여기 헬프에 단축키 부분을 해서 이용을 해서 자식마드 형제마디를 만드는 방법이라든지 또 다른 노드 적기 펴기라든지 이런 기능들을 활용하시면 생산성을 상당히 높일 수가 있게 되겠죠. 자, 이와 같은 방식으로 우리가 마디를 맵을 만들고 이제 마디에 대해서 작업을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마디의 경우에는 마디 아까 이제 마디를 선택하고 마디에 여러 가지 이제 기능들을 넣을 수 있다 하는 얘기들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마디는 일단 마디가 만들어지고 난 상태에서 뭐 컨트롤 X 하고 다른 마디를 선택한 다음에 컨트롤 V 이런 식으로 해서 마디 이동도 가능합니다. 여러 개도 가능할까요? Shift를 누르고 여러 개를 선택하고 컨트롤 X 선택을 하고 컨트롤 V 이런 식으로도 가능하고요. 또는 드래그 해가지고 오른쪽으로 옮겨가지고 이렇게 옮기는 것도 가능하고 1만 드래그해서 이쪽으로 옮기는 것도 가능하고 각각의 마디에는 필요한 그런 마디 여러가지 요소들을 넣을 수 있는데 예를 들자면은 1번에 이미지를 넣고 싶다 하면 선택된 상태에서 넣을 수 있는 여기 옵션들이 나타납니다. 이미지를 선택하면은 어떤 이미지의 웹 주소를 알고 있다면 웹 주소를 직접 넣어서 넣을 수도 있고요. 또는 가지고 있는 파일이 있다고 하면 여기서 업로드를 해서 넣을 수도 있고요. 또는 구글에 이미지를 검색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마디에 1이라는 글자가 써져 있기 때문에 1이 나왔지만 여러분들이 만약 사자라고 검색을 하게 되면 구글 이미지에서 사자를 검색을 하고요. 원하는 사자 그림을 선택을 더블 클릭을 하게 되면은 사자가 나타납니다. 근데 밑에 이제 사이즈가 지금 잘 안 보이는데요. 사이즈가 여기 기본으로 50픽셀로 되어 있지만 이 사이즈를 키울 수가 있어요. 밑에 커지는 게 보이죠? 그래서 사이즈가 선택한 상태에서 적당한 크기로 이미지가 커진 다음에 적용을 하게 되면은 이미지가 들어가 있는 내용들을 확인할 수가 있죠. 마찬가지로 비디오를 넣고 싶다 그러면 2번에 비디오를 넣고 싶다 그럼 선택한 상태에서 비디오를 누르고요. 비디오는 업로드가 아니라 단순히 유튜브에 있는 것들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아까 다시 사자 하면 이번엔 유튜브 동영상을 검색합니다. 사자와 관련된 여러가지 내용들이 나타나게 되고 역시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요 크기를 이렇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동영상 유튜브 동영상의 크기 그 다음에 적용하게 되면은 그래서 보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사자 그림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죠. 자, 사자에서 플레이를 하면 이 안에서도 플레이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들으면서 유튜브를 시청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링크를 누르면은 새로운 그 창에서 전체 창으로 볼 수 있도록 동영상이 뜨게 되겠죠. 자, 그런 내용들이 다 가능하고 그래서 마디에 들어갈 수 있는 기능들은 이거 말고도 또 보시면은 웹페이지 이렇게 선택을 해서 웹페이지 내용을 여기다가 편집을 해서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집어넣고요. 여기다 사진도 집어넣고 시간 관계상 생략하겠지만 웹페이지를 제작을 해서 그 내용을 다 집어넣은 다음에 넓이, 높이, 줌, 스케일을 조절한 다음에 적용을 하게 되면은 이 페이지가 그대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의 웹페이지를 설계를 해서 그걸 마디로 이렇게 사용하시는 것도 가능하게 되겠죠. 또 설명드릴 것 중에 뭐 파일도 첨부가 가능하고요. 메모를 첨부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모두 한 단위의 마디에 대해서 이런 다양한 종류를 다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즉 예를 들어서 이미지, 동영상, 웹페이지를 한 마디에다가 다 집어넣는 것도 이런 쪽으로 가능한데 뭐 굳이 그거를 시도해 볼 필요는 없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아이프레임이라고 그러는 기능이 있습니다. 아이프레임은 특별히 여러분이 집어넣고 싶은 웹 주소가 있으면은 http cnn.com 그러면 이 웹페이지를 여기다 집어넣으실 수가 있어요. 웹페이지의 특정 부위에 대해서도 가능한데 그건 조절을 하셔서 할 수 있고요. 적용을 이렇게 하게 되면은 CNN의 페이지가 여기 들어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페이지가 너무 작아 가지고 이제 일부 내용만 지금 보이고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고요. 어떤 그 페이지들은 인베딩이 되는 걸
허락하지 않은 페이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인베딩이 이제 되지 않는 경우가 확인할 수 있고, 어쨌거나 여기 링크가 있어서 안 보이더라도 결국 나중에 링크로도 확인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능하겠죠. 자, 그런 것이 우리가 이런 작업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자, 마디에 대해서는 뭐 여러가지 기능들이 또 여기 많이 있는데요. 일단 마디에 대해서 기능들이 많이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특별히 여러분들이 텍스트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은 어디에서 텍스트를 가져왔는데 그 텍스트를 마디로 한꺼번에 붙이고 싶다라든지, 이 형태를 텍스트로 내보내고 싶다든지 할 때 유용한 기능이 되겠습니다. 즉, 사실 이 안에서 여러분들 아까 뭐 드래그 앤 드랍으로도 옮겼지만, 컨트롤 C, 컨트롤 V로도 했었죠. 컨트롤 X 해서 없앤 다음에 요 마디 밑에 컨트롤 V 선택하고 컨트롤 V로 이렇게 붙여놓을 수도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이 가능하지만, 사실 다른 맵 사이에는 그런 것들이 불가능하죠. 만약에 이 마인드맵에서 있는 내용 지우겠습니다. 너무 내용이 산만한 것 같아서. 만약에 여기 있는 마인드맵을 갖다가 다른 마인드맵으로 이 부분을 옮기고 싶다 그럴 때, 그죠? 그래서 이것을 컨트롤 C 해서 컨트롤 V 다른 마인드맵에 가서 붙이면 안 갑니다. 뭐 브라우저 간에 안전을 이유로 그런 것이 불가능한데요. 여기서 이걸 갖다가 선택을 하고 그것을 XML 형태로 해서 내보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XML 형태로 이렇게 내보내게 하면은 지금 선택된 내용을 텍스트 형태로 XML 형태 표준으로 코피를 합니다. 클립보드에. 다른 쪽에 가서 선택을 하신 다음에 요 밑에다가 그 XML 내용을 붙여 놓고 싶으시면은 여기 가서 XML을 가져오기, 익스포트 한 식으로 컨트롤 V에서 클립보드에 있는 내용을 갖다 집어넣으시면은, 네, 이런 식으로 아까 봤던 그 맵의 내용을 그대로 가져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죠. 그렇죠? 이 부분 있죠? 이 동일한 맵을 다른 맵에도 XML 형태로 가져가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텍스트 X도 약간 비슷한 형태의 내용이 되겠는데요. 텍스트 X는 텍스트만 있는 마디의 경우, 그래서 요 자식 마디가 전부 다 텍스트만 있다. 그러면은 텍스트로 내보내기를 이렇게 하게 되면은 자기가 텍스트 부분을 이렇게 들여쓰기, 마디 하나가 더 하층으로 갈 때마다 들여쓰기가 됩니다. 그래서 요걸 그대로 가져갔다가 다시 또 텍스트로 읽어드리면은 그대로 계층 구조에 맞춰서 맵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른 텍스트 정보들이 쭉 있는데 그 텍스트 정보에 탭만 집어넣어서 위계 구조를 준 다음에 가져오기로 해서 집어넣게 되면은 한순간에 다른 외부의 데이터들도 마인드맵의 위계 구조를 가진 형태로 만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런 것들이 이제 주요한 내용들이 있고요. 색깔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바꿀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맵과 맵 간에 뭐 화살표를 연결할 수 있는 거. 근데 요 기능들 굳이 필요하시면 사용을 하시겠지만, 그쵸? 거기다가 이런 내용을 넣어서 에로우를 어떻게 식으로 하겠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마디와 마디 간에 그 디렉트 링크를 넣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여기 마디를 선택하시고 다시 마디 화살표 링크에 가서 선택을 하신 다음에 지금 이제 이걸 삭제를 해버리고 싶으면 삭제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 이게 맞나요? SSS. 삭제. 그래서 그런 기능이 가능하고요. 이게 기능들이 너무 많죠. 그래서 자기가 사실 쓰는 기능들은 얼마 되지 않아서 여기 메뉴 구성을 누르시면은 이게 전체 기능이고요. 이 전체 기능 중에 선택적으로 기능을 나오게 안 나오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기능들 중에 거의 저는 이제 하나만 빼놓고 다 들어가 있는 상태가 되어 있죠. 그래서 메뉴가 이렇게 많고요. 모바일로 할 때는 이렇게 많은 게 좀 불편하죠. 그리고 여기 있는 내용들을 메뉴 순서들을 이렇게
드래그 앤 드롭으로 이렇게 바꿔서 중요한 것들을 맨 앞쪽으로 오게 하고, 뭐 필요 없는 것들을 뒤로 가게 하고, 자식을 맨 앞쪽으로 오게 할까요? 이렇게 해서 적용을 시키게 되면은,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제 맨 앞쪽으로 자식 마디가 나왔죠. 그래서 자주 쓰는 메뉴들을 이렇게 커스터마이징해서 마디 작업을 할 때마다 이렇게 유용하게 쓰실 수가 있겠죠. 자, 이런 것이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그런 기능이 되겠고요. 여기서 그래서 노드를 만들고 뭐 그런 작업들을 하는 것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쉐어 맵은 여러분들이 이제 작업을 할 때 지금 뭐 여기서 나오는 작업들을 다른 데서도 다른 사람이 동일한 맵을 접속해서 작업을 할 때 지금 이렇게 쓰고 있는 기능이 다른 맵에서는 허용이 안 됩니다. 왜냐면은 지금 살펴볼까요? 공유 부분에 들어가서 보게 되면 지금 보기만 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복사만 되고, 그래서 이걸 갖다가 다시 같이 작업을 하려고 그러면은 공개하고 보기, 노드 복사, 수정까지 이렇게 하면 이 맵은 누구든지 다 수정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는 거죠. 이렇게 해 놓은 다음에는 다른 사람들도 이 맵에 접속을 해 가지고 마디를 추가하고 삭제하고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환이라든지 뭐 프레젠테이션용을 만들 때는 이렇게 수정을 허락하지 않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수정을 허락해서 같이 협업 작동하는 맵을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협업의 수준에는 여기서 처음에 뭐 가장 자기만 하는 맵으로부터, 그 다음에 보기만 하는 맵, 공개는 하되 자기만 보기만 할 수 있는 맵, 공개해서 다른 사람이 수정은 또 할 수 있는 맵, 그런 식으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그런 레벨의 차이인지를 여기다 이렇게 하는 것이고, 하나 또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백그라운드를 이렇게 선택했을 때, 이죠? 어디, 설정에 가서 설정을 했을 때, 여기 편집 제한을 이렇게 하시면은, 편집점을 넣게 되면은, 이런 공유된 맵에서도 작업을 서로 수정을 할 때도 자기가 만든 맵만 수정을 하고 삭제하고 그런 것이 가능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능 편집 제한 기능 잘 활용하시면은, 뭐 초등학생이라든지 유치원생들 작업할 때는 막 장난을 치고 그러는 일들이 있어서 여러 가지 좀 힘든 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자, 컨버트 맵이라고 여기 되어 있는데요. 컨버팅 기능은 지금 현재 아까 요 봤던 내용도로 돌아갈까요? 마인드맵 열기에서 아까 제가 준 요 메인 맵이 형제마디 작업맵 튜브스토리 튜토리얼, 요거 오른쪽 새로 오른쪽 마우스 누르고 새 맵으로 열고 이 맵도 살려두고, 새 맵에서 보게 되면은 컨버트 맵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맵을 다른 맵으로 보고 싶으면은 여기 컨버트 맵 스타일에서 카드 모양으로 이렇게 보실 수도 있고요. 트렐로 같은 모양이죠. 카드 모양으로 보실 수 있고, 그 다음에 햇살 맵 형태로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햇살 맵은 이렇게 햇살 모양 내용의 중심을 이렇게 바꿔가면 그 중심을 통해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위계가 또 바뀌는 거 확인할 수 있는 또 재미있는 맵이죠. 그래서 오게 되면은 그래서 데모 이렇게 볼 때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자, 맵 스타일 중에 트리 맵, 그렇죠? 프로젝트 모양 맵, 이 상태에서도 이렇게 하고 엔터 넣어서 첨부가 추가가 가능하죠. 그렇죠? 또 여기서도 선택한 상태에 지우기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다른 형태에서도 이렇게 협력 작업이 이렇게 가능한 구조를 보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죠. 자, 이외에도 뭐 여러가지 맵 스타일이 다양하게 있는데 여러분들 시간 날 때마다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마인드맵 형태로 맵 스타일은 마인드맵 형태로 돌아오고요.
자, 여기서 자, 프레젠테이션 형태로 한번 내용을 보여드릴까요? 프레젠테이션 형태는 여기 지금 맵을 만들면은 기본적으로 여기 프레젠테이션을 누르시게 되면은 맨 첫 번째 수열의 마디가 한 페이지가 됩니다. 그래서 How to access the service가 이게 첫 번째 페이지, 두 번째 페이지는 메뉴 스트럭처, 세 번째 페이지는 How, 그 다음에 Make, 이렇게 하나의 맵이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 있는 숫자는 요걸 기준으로 해서 몇 단계까지 보여주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눌러서 봤을 때는 이제 1단계밖에 없죠. 여기는 단계가 여러 개 있는 게 요게 여러 개 단계가 있죠. 메뉴 스트럭처가 이제 2단계까지 볼 수 있도록 됐습니다. 근데 이 밑에 있는 거 안 보고 요 단계까지만 보고 싶다, 1단계만 보고 싶다 그러면 이거 눌러서 토글이 계속 되거든요. 1단계까지만 보면 여기까지만 나타나서 한 페이지를 구성하겠죠. 여기 두 페이지까지 볼 수 있도록 하죠. 지우고 싶으면 이걸 누르고요. 그 다음에 순서도 드래그 앤 드롭을 해서 순서를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장표의 순서. 그래서 이것이 이제 변환돼서 나올 때 어떻게 나오고 싶다 하는 내용이죠. 그리고 이게 첫 번째 레벨의 마디들이 한 페이지가 되는 게 아니라 나는 이 페이지를 하나 넣고 싶어. 그러면은 이 페이지를 끌어서 여기다 갖다가 놓으시면은 페이지 하나 장표가 추가되는 거죠. 이것은 레벨이 하나밖에 없죠. 여기 밑에 뭐 여러 개가 닫혀 있으면 3개의 레벨까지 해서 한 페이지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이건 나중에 한번 볼까요? 어떤 식으로 되는지. 이렇게 만든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뭐 프레지 형태, 그 다음에 사각형 형태, 페이드인, 선형 뭐 여러 가지 형태로 시도를 할 수 있는데요. 가장 기본적인 상태에서 쇼 보기를 할까요? 쇼 보기를 하면은 자, 여기 보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마인드맵이 자동으로 이런 방식으로 다 바뀐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링크 같은 것들이 살아 있으면은 그 링크가 그대로 다 살아서 전달이 됩니다. 링크가 있던 부분이 뭐가 있었죠? IoT 맨 마지막에 다운이라고 추가된 거 기억나시나요? 그래서 다운이라고 쓴 것의 세 가지 내용에 대해서 점프2는 특별 맵으로 곧바로 가는 거죠. 그래서 네 번째 맵으로 가고 싶다. 그러면 네 번째 페이지로 가고 싶다. 이렇게 페이지로 갈 수 있고요. 두 번째 페이지. 그렇죠. 여기 링크가 살아 있어서 링크로 곧바로 가고 싶다. 그러면 이 링크도 누르면은 이거는 페이지가 이렇게 나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링크라든지 그런 정보들이 다 살아 있고요. 자, 역동적이라고 그러는 이 페이지는 역동적이라고 그러는 것은 프레지처럼 보이는 겁니다. 쇼 보기 하면은 이제 이 페이지가 지금 현재 한 페이지가 프레지 형태의 스타일로 하는 것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에딧 누르시게 되면 이 페이지들이 기본적으로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는데 이걸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움직이고 축소하고 위치를 이렇게 바꿀 수가 있고요. 이쪽을 잡고 그 다음에 회전도 이렇게 시켜서 그러면 이 각각의 배치를 이런 식으로 하게 되고 플레이를 하게 되면요 여기서 다음 단계로 갔을 때 아까처럼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그 다음에 클로즈 하게 되면은 종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플래시 같은 형태,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파워포인트 프레젠테이션 형태, 페이드인이라든지 선형도 이제 유사한 형태고요. 이거 세 가지가. 그 다음에 맵을 이렇게 탐색하면서 진행하면서 맵을 갖다가 이렇게 축소하고 이렇게 확대하고 하면서 그게 프레젠테이션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런 것들 다 웹 프레젠테이션이고요. 여기서 내보내기를 해서 하시면은 파워포인트 형태로 아까 보신 내용을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글꼴이라든지 글 크기를 하고 테마를 주시면 업로드 하면은 자기 테마에 맞춰서 컨텐츠들을 파워포인트 형태로 날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이 되겠습니다. 자, IoT도 지금 기능이 지원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여러가지 아두이노라든지 라스베리 그런 기능들을 이 내용과 연결을 해서 쓸 수 있는 기능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좀 전문성이 요구되는 부분이므로 따로 시간을 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